음악은 따로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 지난 시간에 이제 158번째로 꼬리를 물었던 158번째 곡이 피아니스트 존 루이스가 1960년에 발표했던 The Wonderful World of Jazz라는 앨범에서 폴 건잘베스란 테너 색소포니스트가 메인으로 연주를 했던 바디 앤 소울이라는 곡이었죠. 이 바디 앤 소울 1930년에 작곡된 곡이더라고요. 특별하게 사랑받는 스탠다드 중에 스탠다드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니 그린이란 분이 작곡을 하셨고 작사는 에드워드 헤이만이란 분과 한 두 명이 같이 또 작곡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곡에 대한 이제 해설을 이렇게 좀 해놓은 것들을 살펴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와 복잡한 화성 구조로 유명한 곡이다. 아름답고 서정적인 멜로디는 들으면 느끼는 거니까 직관적으로. 근데 이제 항상 이제 그 음악 이론을 모르니까 복잡한 화성 구조? 이게 뭐 이렇게 복잡한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또 한번 살펴보니까는 누군가 이렇게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듣기엔 편안한데 연결되는 코드 간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서 연주자로서는 코드에 대한 이해와 화성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한 곡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느끼는 게, 연주자들에게는 이 곡을 좀 해석하고 표현하는데 어떤 그 특별한 매력이 있나 보다. 1930년대에 만들어진 곡인데 그 다음부터 시대가 변하고 유행이 변하고 재즈 내에서도 어떤 조류가 변하는데 항상 재즈 레퍼토리의 중심에 이 곡이 있다. 어떤 연주자들에게 혹은 가수들에게 엄청난 매력이 있는 곡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고요. 특히 연주자들 중에 색소포니스트들이 굉장히 이 곡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제가 아는 것만 해도 1939년에 콜맨 호킨스가 연주한 이 바디 앤 소울 연주가 있는데 3분 남짓되는 곡인데, 이 곡의 어떤 생명력을 개화시킨 테너 색소폰이란 악기가 재즈에서 중심이 되는데도 큰 역할을 한 연주였다. 원곡의 멜로디를 진취적으로 혁신적으로 재해석을 하고 재즈 즉흥 연주에서 그 연주자들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주다. 그 이후로는 이 곡 바디 앤 소울이 테너 색소포니스트 연주자의 어떤 테크닉, 기량과 그 곡을 해석하는 그 창의성, 그걸 가늠하는 척도가 되었다고 하고요. 존 콜트레인, 스탄 게츠, 소니 롤린스, 덱스터 고든, 저마다의 개성으로 이 곡을 연주를 하는 게 그 훌륭한 연주들이 있어서 테너 색소포니스트는 한번 찾아서 들어보시기로 하고 보컬 버전으로 한번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버전이 너무나 많은데 최근 버전 나 이게 딱 듣자마자 바로 찾아서 들었어요. 토니 베넷. 그렇지. 네, 토니 베넷 최근 버전을 빼놓을 수가 없어. 이건 그렇죠. 정말로. 예. 그 중에 이제 제가 보컬 버전 중에 고른 버전은 좀 특별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서 골랐는데, 제1세대 우리나라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현 선생님과 피아니스트 프란체스카 한, 우리 이름은 한지연 씨인데요. 이 두 분이 같이 연주한 바디 앤 소울. 앨범은 바디 앤 소울이란 앨범명으로 2016년도에 나온 앨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로 듣는 바디 앤 소울이죠. 제가 특별하다고 한 이유는 그냥 뭐 우리나라 재즈 뮤지션들의 연주여서가 아니라 어떤 외국의 보컬 버전들과 비교를 해봐도 군계 일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버전이어서 이 버전으로 골랐는데요. 흔히들 말하는 국뽕 이런 게 아니죠. 제가 뭐 이렇게 우리나라 재즈를 많이 안 되거나 컨템퍼러리한 재즈들을 많이 섭렵하고 있다거나 그러지 않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 고집스럽게 1950, 60년대 이런 재즈들을 위주로 감상하고 듣고 공부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나쁘게 말하면 좀 취향이 독특하고 편견이 많다. 그런데도 이 바디 앤 소울 2016년도에 박성현 선생님이 프란체스카 한과 같이 부르고 연주한 이 버전은 정말 훌륭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즈 보컬리스트 박성현 선생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1943년생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5년 전이죠. 2020년에 77살, 77세로 고인이 되셨는데,
재즈의 데모라고들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재즈계의 데모다. 뭐 이런 재즈의 불모지인 한국에서 제일 처음 재즈를 본격적으로 사랑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서 재즈 얘기하면 꼭 놓치지 않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성현이 누나랑 인터뷰를 했잖아요. 진짜 잡지사 기자 할 때, 그럼 야누스 신촌 야누스에서 내가 안토니오 송을 라이브로 나를 위해서 연주를 해줬다고. 와. 나 인연이 깊다니까. 저는 대학로 야누스 시절에 몇 번 가갖고 극단 진육 2층에 삐걱삐걱거리는 그 마룻바닥 야누스에서 참 또 이 박성현 이름 딱 들으면은 그런 생각들이 그냥 막 정말 힘들게 재즈를 지켜왔어요. 한국 그렇죠. 재즈를. 제가 이어갈 얘기가 그건데 국내 첫 토종 재즈 클럽인 야누스를 1978년에 열어서 돌아가실 때까지 운영을 하시고 후배 가수 말로 씨죠. 그러니까 넘기시고 이렇게 그러니까 평생 그 야누스란 클럽 안에서 노래를 해오신 분. 야누스를 만든 이유가 그저 노래가 하고 싶었다고 노래를 계속 하고 싶었다고 한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 끝까지 지켜내셨죠. 이 박성현 선생님이 남기신 정규 앨범이 제가 모두 4장으로 알고 있는데 1집이 재즈 앳 더 야누스 볼륨 1 1989년 앨범이고요. 2집이 The Other Side of 박성현 해서 1998년에 나온 앨범이 있고 3집은 박성현 with Strings 해갖고 2013년에 나왔고 2016년도 앨범 Body and Soul 이렇게 4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번에 찾아보니까 이 앨범 1집이죠. 재즈 앳 더 야누스 볼륨 1인데 이 앨범이 뭐 수많은 제가 이건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제 박성현 씨를 갖다 한국 재즈의 데모라고 하잖아요. 한국 재즈의 대부가 있습니다. 이판근 선생. 베이시스트. 이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두 분이 정말 힘들게 음악을 지켜왔어요. 테너 색스포니스트 아마 김수열 선생인가도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김수열 선생은 이분인데 MBC 관현악단에 오래 근무를 하셨어요. 정성조 뭐 이런 선생님도 계시고 89년도 앨범인데 제가 뒤에 보니까는 89년도 4월 10일에 나온 앨범인데 5월 18일 날 제 생일날 친구한테 이거 선물해줘 해갖고 산 앨범이더라고요. 요번에 보니까 이 앨범이 중고로 한 20만 원대 거래가 되더라고요. 오. 이거 비싼 앨범이 되었네요. 많이 듣지. 아니 비쌀만도 하지요. 정말로. 근데 89년도부터 간직하는 앨범도 있기는 하지만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박성현 선생님의 보컬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불경스러운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아니 뭐가 취향이니까 제 취향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잊고 지내다가 오늘 이야기하는 바디 앤 소울이라는 앨범도 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2019년 근처에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를 듣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굉장히 아름답게 나이가 드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물론 그동안 저도 20대에서 50대로 세월을 지나왔고 더 재즈를 본격적으로 많이 들었었고 그런 제가 가졌던 편견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무너졌을 텐데 제가 옛날에 이 시절에 이 재즈 앳 더 야누스 이 보컬 이 앨범 시절에 좀 어색해했던 부분이 특유의 그 어미를 좀 길게 끄시는 보컬 그런 게 좀 이렇게 저한테는 거슬리고 이 1세대 재즈 선생님들이 연주하시는 반주도 저한테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었달까? 우리나라 사람이 연주를 해? 그래서 좋기는 하지만 뭐 그거 외에는 큰 그게 없었는데 2016년도 앨범을 들으면서 여기 이러한 분들이 계속 쉬지 않으시고 계속 생명력을 가지고 오랜 연륜이 더해지니까 거기서 오는 진실함과 그 진솔함은 감히 제가 좋아하고 말고를 운운할 그런 수준이 아니다
하는 생각을 했고, 그 오랜 세월을 간직한 그 선생의 노년의 진실된 목소리랄까 이런 게 보컬에서 나오는 그 기운이 저한테 확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엘라 피츠제랄드를 좋아하는데, 엘라 피츠제랄드 선생이 1990년경에 마지막 앨범을 내셨어요. 그 레전드 엘라 피츠제랄드의 70대 내신 앨범인데 약간 너무 기운이 빠지신 거 아닌가? 약간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는데, 같은 70대 노래를 하신 이 바디 앤 소울은 기계 있달까? 근데 그 기계가 막 터프한 기계가 아니고 강직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월을 녹여낸 그 부드러움과 진솔함이 굉장히 훌륭한 목소리다. 한지연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네, 피아니스트로서 뭐 뉴욕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그분인데, 이 앨범에서 저는 처음 알았는데, 이 박성현이라는 우리나라 재즈 레전드의 보컬을 감싸고 하는 게, 제가 이 시절의 선생님들의 반주가 그렇게 저한테는 특별할 건 없었다고 했는데, 프란체스카 한지연 씨의 피아노는 굉장히 세련되고, 그 세련됨이 박성현 선생의 연륜과 만나니까 어떤 애나도 굉장히 내세울 만한 그러한 훌륭한 피아노다. 이번 기회에 이제 그 바디 앤 소울에 대해서도 조금 더 조사를 해봤는데, 이 바디 앤 소울이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짝사랑하는 사람의 절절한 그런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곡인데요. 그러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느끼는 이 노래 속의 화자의 아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다함에 노래를 하면서 계속 헌신하겠다는 어떤 그런 데서 오는 다짐에서 오는 숭고함 같은 게 합쳐진 곡인데, 노래 첫 부분의 가사가 이래요. 내 마음은 슬프고 외롭습니다. 오직 당신만을 사모합니다. 왜 그걸 보지 못하시나요? 내 모든 것, 몸과 영혼을 모두 당신을 위한 겁니다. 제 인생은 당신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당신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저는 당신의 것이에요. 기꺼이 내 자신은, 내 모든 걸 당신께 맡길게요. 이런 가사의 노래인데, 박성현 선생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 가사를 이렇게 되뇌이다 보니까는, 몇 번 제가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는 이 노래가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박성현 선생님이 이 노래를 젊어서부터, 이 재즈했던 야누스 앨범에도 바디 앤 소울 버전이 있는데, 이 노년의 버전을 들으면서 느껴지는 거는 오히려 가수가 노래 속 화자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아파하지 마. 그만큼 했으면 됐어. 요즘 폭삭 소가수다에서 관식이가 애순이 등을 두드려 주듯이 이렇게 토닥토닥해주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좋아서, 이 박성현 선생님, 제가 젊었을 때 목소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보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노년의 목소리만큼은 저한테는 정말 최고의 재즈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노년의 목소리를 하나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돌아가시기 1년 전에 2019년도에 노래하신 게 있어요. 가수 박효신과 듀엣을 바람이 부네요라는 곡인데요. 제가 이 곡은 원래 2016년도에 노래하신 버전이 있어요. 옛날 야누스 출신의 피아니스트이자 작곡가이신 이민건 선생의 앨범, 16년도 앨범인데, 야누스 그 기억의 현재라는 앨범 속에서 부르신 곡인데, 3년 후에 2019년도 돌아가시기 1년 전에 가수 박효신과 부른 바람이 부네요. 첫 부분에 바람이 부네요 하면서 노래를 시작하시는 이 박성현 선생님의 목소리는 정말, 이거 유튜브에 자료 화면이 있을 거예요. 예, 있죠. 그 녹음하시는 과정에 대한 그 미니 다큐도 있고. 예. 이제 뭐 다음 곡으로 이제 꼬리를 물어야 되는데, 내친 김에 우리나라 재즈 뮤지션을 한 분 더 소개를 하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우리나라 재즈를 계속 팔로우하면서 듣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저의 어떤 편견, 편식, 옛날 재즈만을 깊게 파보자. 근데 이 뮤지션만큼은 제가 계속 들어왔던 것 같고, 160번째 꽃고무는 우리나라 뮤지션, 색소포니스트인 김오키 2018년도 앨범인데요. 퍼블릭 도메인 폼이라는 앨범에서 고향의 봄. 이 뮤지션은 정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어. 정말 독특해가지고.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김옥희 이 뮤지션을 이렇게 생각하면은 왠지 이렇게 이름부터도 그렇고 혼자 이렇게 미소 짓게 되거든요. 댄서예요. 출신이 브레이크 댄스를 그러니까 춤도 잘 췄대요. 근데 마일스 데이비스한테 꽂혔어요. 그래갖고 음악을 시작한 거예요. 춤을 추다가. 근데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이잖아요. 색스폰인 줄 알았대. 그래갖고 색스폰을 시작을 한 거야. 네.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참 웃기는 일화가 이 김옥희 뮤지션한테는 꼭 따라다니더라고. 그 이런 얘기도 이분이 하고 있죠. 재즈 뮤지션으로 지칭되는 게 싫다. 재즈란 음악을 위주로 음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락 페스티벌에 섭외를 기다린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가수가 아이돌 르세라핌이다.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자유로움, 개성 이런 게 요즘 뮤지션이다라는 거를 아주 이 외모에서도 보여주시고 계시고. 근데 그의 음악을 함께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런 게 느껴져요. 2010년대에 낸 앨범도 들어보면 힙합하고도 그 힙합을 테마로 한 앨범도 며칠 전에 내놓은 게 있고요. 이 김옥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 뭐 예명, 밴드명, 프로젝트명으로 활동을 하는데요. 김옥희 동양청년, 김옥희 버킹 매드니스, 김옥희 세턴 발라드 뭐 이런 이름으로 혹은 김옥희 연주자 김옥희 이렇게 해서 2013년도부터 굉장히 왕성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오늘 고른 앨범 퍼블릭 도메인 4미는 2018년도에 공개된 그 7번째 앨범이더라고요. 김옥희 세턴 발라드라는 이름으로 발표한 거로는 첫 번째 앨범이고요. 퍼블릭 도메인 4미 앨범명 그대로 저작권이 만료되었거나 저작권이 해결된 곡들을 모아서 연주한 앨범이라고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앨범 속의 곡들을 살펴보니 조지 거신의 Someone to Watch Over Me 그리고 제롬 컨의 The Song Is You 같은 재즈 스탠다드도 있고 홍남파 선생의 사공의 노래, 봉숭아 이런 우리나라 가곡 동요도 있고 그리고 인디 뮤지션 백현진 씨, 이 김옥희 씨가 백현진 씨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는데 배우도 하고 있고 화가로도 활동하고 인디 뮤지션 뭐 어부 프로젝트의 2명 중에 한 명이 백현진 씨의 곡들로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 앨범 퍼블릭 도메인 4미가 가장 재즈스러운 앨범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이 앨범에서 고향의 봄을 골랐는데 고향의 봄도 굉장히 서정적인 우리나라 동요잖아요. 뭐 동요라고 해야 될지 가곡이라고 해야 될지 굉장히 서정적인 발라드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곡인데요. 처음에 이 앨범을 들었을 때 네이버 뮤직에 사무실에서 네이버 뮤직에서 이 앨범을 발견하고 듣고 그냥 전 앨범을 다운로드 받았던 파일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라인업이 이래요. 악기 라인업이 색소폰, 피아노, 더블 베이스 굉장히 어쿠스틱한 재즈 정통적인 재즈의 라인업이죠. 들어보시면은 그 김옥희라는 분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했다시피 굉장히 어떻게 말하면 장난스럽고 키치스럽고 개성 있고 이런 걸로 느껴지시겠지만 이 연주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진지한 뮤지션이라는 게 그리고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굉장히 정성 들여 연주하고 있구나 이런 게 듣는 재즈 팬으로서 굉장히 큰 기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앨범에서 함께 연주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진수영 씨랑 베이시스트 전재곤 씨 이 두 분의 연주도 그 당시 만약에 제가 알고 있었다면 공연에 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의 아주 좋은 연주. 그래서 제가 이들의 연주를 좋아하는 거는 어떠한 멋도 내지 않는 것 같아요. 뭔가 멋내는 게 저랑 잘 안 맞아서 그냥 이렇게 버려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재즈 보컬리스트 중에 사라봄도 어느 정도부터는 그분이 내는 이렇게 막 구부리는 음이나 이런 것도 멋이라고 느껴서 저는 그냥 엘라 피츠제랄드의 상냥하고 진솔한 그런 목소리를 좋아하듯이 그런데 이들의 연주는 굉장히 멋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멋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게 세련되고 그게 요즘스러운 것이다.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 앨범 굉장히 훌륭한 게 앨범의 첫 곡이 그 같은 홍남파 선생의 봉선화 이 앨범에선 봉숭아라고 표현을 하던데 이것도 들어보면요 시작 부분은 그 색소폰 독주로 시작하는데 김옥희의 굉장히 아방가르드하게 시작했다가 봉숭아 메인 우리 가곡의 멜로디로 들어갈 때는 약간 뽕기도 있다가
중간부터는 굉장히 정통적인 재즈 트리오 연주로 마감이 되는. 그래서 이 앨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전 앨범을 들어보시면은 재즈 스탠다드 Someone to Watch Over Me도 그냥 영어로 안 쓰고 Someone to Watch Over Me 이렇게 한글로 쓸 정도로 그런 어떤 개성이나 이런, 근데 연주만큼은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그러한 매력. 마일스 데이비스 트럼펫을 듣고 마일스 데이비스가 색소폰 연주자인 줄 알고 색소폰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이 엉뚱하지만 진지한 연주자 김옥희의 섬세한 우리 동요 고향의 봄 연주를 소개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